미래의 대학,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지방대학 시대, 지산학도시 부산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됩니다. 지산학도시 부산,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2023 교육분권 포럼이 5월 11일 개최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김무환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 발제, 지역대학 총장들이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까지. 자세한 내용은 5월 11일 2023 교육분권 포럼에서 확인하세요. 혁신의 주체는요, 그 누구도 아닌 대학 자신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혁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에 의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추진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특별 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라운드 테이블,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진행은 김석수 부산지역혁신 플랫폼 센터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지역대학 총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3 교육분권 포럼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김석수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석하신 부산 지역의 대학을 이끌고 계신 대표적인 5분의 총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YJU 영산대학교의 부국 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통합에서 융합으로, 융합에서 창학으로 우리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개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두잉대학 이 동명대학교의 전환 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 기본에 충실한 대학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의 홍경환 총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부산 지역에 있지만 한국 최고의 전문대학입니다. 경남정보대의 김대식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총장님들께서 아마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오면서 아침에 운전을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그동안 있었던 것을 한번 소회를 하면서 왔는데요. 한 2-3가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전환 총장께서 부산대학교 재직 중이실 때, 총장하실 때 2017년 겨울에 제가 총장님께 허락은 받지 않고 세계적인,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혁신 또 지역 혁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도시 내지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스웨덴 말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대체 대학 혁신은 그리고 지역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17년 1월에 겨울에 한겨울에 그쪽을 갔습니다. 가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차를 타고 외래순 다리를 건너서 과거에 코쿰스 조선소가 있었던 그쪽 가서
터닝 토로스를 보고 또 말메 대학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본다고 한겨울에 한 4시간 정도를 걸어서 다녔는데 돌아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독감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스웨덴 말메의 지역 혁신의 원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이 외래순 다리 하나, 그 다음에는 혁신의 상징인 이 터닝 토로스 하나, 그 다음에는 옆에 아주 우수한 명문 대학인 룬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말에 생겼다는 것. 이게 결국은 지식 공간과 혁신 공간과 합의 공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도시의 국가의 혁신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5분의 총장님 오셨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 총장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또 미시적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정리를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아주 이 구식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아주 우리 대학을 옥죄고 있는 소위 학령 인구의 급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을 이끌고 계신 총장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대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될지 순서대로 모두 바른 성격으로 부국 총장님부터 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국입니다. 저는 우선 그 연구개발 사업화 교육 모델을 지향하는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앞으로 유학생 모집과 그리고 그 성인 학습자 교육이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대학 정원이 대학이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가 79억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지구촌의 젊은이들은 현재 이 대학의 정원을 몇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대학들이 어떻게 그런 잠재적 수요를 잘 흡수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성인 교육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평생 교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이 일거리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총장님. 네, 북영대학 총장 장영수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자인가요? 부산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총장계 미스터 쓴소리라고 기자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한데요. 제가 말을 돌려서 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대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대학 인력 양성은 인재 양성, 특히 산업계, 기업계에 맞는 인재를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라.
그게 대학의 자율권을 주겠다. 대상만 바뀌었지 아마 거의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로 보면은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은 한계가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기업의 어떤 분야에 맞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또는 그곳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나간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우리 학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길러내는 역할을 지역에 있는 대학,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방향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앞서 제가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빠져 있다. 말매 대학의 뭐 좋은 예도 드셨습니다만은 말매 대학의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 대학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대학을 하나 만든 겁니다. 기존 대학을 혁신시키려니까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있는 대학을 바꿔야 되는데 그 좋은 사례들, 러스트벨트 좋은 사례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대학이 되고 대학의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공감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짚고 가면서 융합과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환 총장님. 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인구 30만 규모의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린다. 또 포항 우리 김무한 우리 총장님께서 결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포항에 포스텍이 없는 포항시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뭐 유럽 쪽에 가장 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영국도 그렇고 독일인데 베를린이 수도인데 베를린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전부 각주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이 우리 인간 도시의 삶의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핵심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교육부 또 사회부 총리께서 상당히 혁신적인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돈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아까 뭐 1000개 이상의 그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서 대학들이 프로포즈를 쓰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또 평가를 받고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교수협의회라든지 반대를 한다고요. 이미 선진국에서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 부산대학이 밀양에 있는 밀양대학하고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엄청나게 제가 밀양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밀양에 있는 그 대학이 거의 지금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맞는 사이즈, 물론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있어야만이 젊은이들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또 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냐? 물론 좋은 대학에 있으면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지역의 학생이 4년 동안 젊은이를 묶어 놓으면은 계속 대학이 없는 것보다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또 사회적 갈등 해소 여러 가지 또 그 지역에 맞는 뭐 반도체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이 저는 자라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 그 모든 에너지를 좋은 대학 하나 육성하면은 대학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대학 주변에 기업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도시를 살리는 핵심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도 많지만 우선 그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제가 이 땀이
조금 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명도 센데다가 우리 전환 총장님 말씀 한번 시작하시면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앞에 시간을 딱 보시고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경환 총장님 부탁드릴까요? 예, 부산가톨릭대학교 홍경환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봤는데 우리 이 포럼 제목조차도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안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지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역할 그리고 지역을 위한 특성화, 지역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화의 작업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지역이라는 부분 안에서 그냥 우리 부산 지역에 필요한 대학, 필요한 특성화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지역이라는 단어에는 오히려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산 하면은 흔히 한 시쳇말로 노인과 바다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초고령화 사계다, 해양 조선 뭐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역이라는 단어일 것이고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파고 들어가고 조금 더 좀 좋은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특성화를 한다면 그 지역이라는 것 지역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고부터 한번 출발하면서 아주 밑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부산 지역 안에서의 특성화인데 이 지역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해양, 조선 등등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섞여 있습니다. 예, 홍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식 총장님. 예, 사회자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한 전문대학 이렇게 하셨는데 인도에 가면은 말이죠 IIT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일본에 가면은 도쿄에 TIT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MIT가 있고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 KIT 경남정보대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120개 나라 정도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압축 성장을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5,000불과 3만 불, 5천 명의 인구와 3만 불 시대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제2의 도시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의 원천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때 전부 이 부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하자.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가죽의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말로 끝났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에 우리가 21개의 대학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정말 이 교육의 중심에서 제대로 한번 혁신을 해봤는가? 이거를 참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참 KNN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의 체계 이거 아주 그 세 번째 열리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포럼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오늘 왔지만은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아진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려서 대학 발전 그리고 부산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우리 그 밖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18년 전 정도 이미 예견된 그런 사항인데 대학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대학이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대비를 했는지 우리 두 분 정도 총장님께서 말씀 자유롭게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부총장님. 네. 예.
일단 지역 대학의 준비는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대학으로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개발 사업화 역량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은 비교적 근래에 제시된 그런 비전이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된, 이제 그렇게 체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쪽의 교육부의 그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서 상당한 대학들이 그쪽 지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착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학생 유치 이 부분도 지금만큼 절실해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인구 절벽이라고 할 만큼 출산율이 낮아질 걸로 예전에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유치해서 그 유학생을 지역 산업에 투입하는 이런 그 정책 방향을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역 산업뿐 아니라 국가 공동화를 막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 때문에 대단히 절실하게 된 그런 아젠다가 됐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완전히 종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새롭게 이 제기된 과제 때문에 좀 준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 때문에 완전히 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여기 계시는 여러 총장님들 또 국회의원, 중앙정부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조 2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1조 7천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작년 연말 정도에 교육부에서 지방대학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늘어난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특히 그 중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전략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크게 꼭지가 한 4가지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좀 전에 부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학생 부분, 즉 대학의 국제화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유학생 유치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극단적으로 가면 유학이민, 그야말로 미국 고등교육위원회가 제시했듯이 정말 국가가 필요한, 사회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학이민까지 고려하는 이런 공격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도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부총장님께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시가 이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0명 정도 지역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같으면 동구, 서구, 영도구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학생 졸업 예정자들에 대해서 비자를 주는 방식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대학들이 이 제도가 확대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신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대학 혁신 또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특수목적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CK, 프라임, 에이스 이런 특수목적 사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합친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국립대 육성 사업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이러한 대학의 재정 지원 체계 자체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보통 얘기하는 라이즈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이걸 이제 도입하게 되었는데 우리 총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가 추진했던 대학 지원 사업, 재정 사업의 성과 그리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국 총장님, 장영수 총장님 그리고 홍경환 총장님 순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은 문제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적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이 교육부 주도의 대학 지원 정책, 그걸 통한 어떤 조장 행정적인 그런 정책 수단에 의해서 모든 대학들이 이 체계적인 행정,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 환류한다고 하는 이런 체계적인 행정 체계가 그래도 점차 정착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대학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대학의 계획에 의한 행정이 그래도 도입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량 교육은 결국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하는 이런 급격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아까 R&BD 모델 구축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을 지향하는 이런 그 교육 체제 구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이 그 링크 3.0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지방대학에 대해서 권장되고 또 지원된 것이 아니라 이 지원하는 대학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이 대학의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호를 개방해서 보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 사업화 교육 역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다. 그런 점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 총장님. 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총장님께서 부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부경대학을 통한 사례를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재정, 우리 부경대학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 사업이
사립대학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만은 상당한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경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경대학의 경우에는 학사 구조 개편을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5대5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과 교양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비교과 활동이라 그러죠. 이 부분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부경대학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교양에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삼성 멀티캠퍼스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삼성과 함께 계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학점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부경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최근에 떼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공학점, 교양학점 그리고 이면에 들어가면은 비교과 활동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공부 이력 그리고 활동 이력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부 정책과 함께 이렇게 맞춰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유학생이 대학의 이런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학생을 대학의 어떤 교육 사업의 대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경대학은 우리 한국 학생과 동일하게 대접을 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가르치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양수산 파트에서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아프리카부터 제3국에 가면은 고위 공무원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되어져 있고요. 교육계에서는 아시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장, 부총장까지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에 충실한 그런 부분에 재정이 좀 집중이 된다면 아마도 성과가 더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홍 총장님께서는 혹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 그건 없습니까? 부총장님께서 특별히 와가지고서 그 환류 시스템들을 정착시켰다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교육기 재정 지원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 가지고서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이라든지 뭐 국제화 역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환류 시스템이나 역량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 지표라는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아주 조그만한 대학인데 저희들 같이 작은 대학들은 그 행정 인력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이 지표 관리와 지표를 유지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교의 일반적인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혹은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또 있다고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평가라는 것들을 강화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은 좀 풀어놔줘도 되지 않겠나. 어쩌면 특별히 그 사학이라는 사립대학, 사립학교라는 것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뭐 비리의 온상이니 하는 그런 어떤 이념에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가지고 꼭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특별히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일반 재정 지원 사업 하나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총괄협의회장을 4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사업 자체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었고 또 정책 연구도 수행한 결과를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과거에 에이스 사업을 이어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과거 에이스 사업도 모든 부문마다 실질적인 대학 교육 혁신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제가 시작하고 나서 혁신 사업 3년간을 총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핵심 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하는 부분만 마이너스였고 나머지는 계획했던 그런 성과 목표를 대부분 달성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정부에서 라이저 체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 라이저 체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기획하고 집행했던 고등교육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 정책 중에 일부를 기획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 반 또 우려 반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토크에서도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역 정치에 좌우될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이저 사업에 대한 기대와 또 라이저 사업이 정착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영수 총장님 그리고 전환 총장님 김대식 총장님께서 순서대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전공이 이제 경영학이다 보니까 유통론에 보면은 도매상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을 이제 유통기구를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직거래를 통한 다양한 너무 다원적인 채널로 통해서 유통의 어떤 다단계론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많은 채널들을 하나로 좀 이렇게 좀 더 채널을 축소할 수 없을까 하고 만든 게 중간에 유통을 하나 끼우자. 도매상을 하나 두면은 거래가 집중이 되고 또 그걸로 해서 분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유통론의 기본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부와 대학가의 사이에 지자체가 이제 두어지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보면은 도매상의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 저는 그래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두고 보면은 지금 현재 도매상은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도매상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매기구라는 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빼고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문제처럼 다시 돌아간 게 직거래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면서 그럼 과연 왜 중간에 있는 도매상이라는 유통기구가 없어지게 되고 무용론이 나왔느냐 한다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면은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니즈를 공급자에게 잘 전달을 해서 그게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에 절묘한 역할을 잘 했었으면은 아마도 지구상에 생존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라이즈 사업도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대학과 학생들과 교육과 산업체의 수요를 잘 취합을 해서 공급자인 정책의 공급자인 교육부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잘 전달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아주 적합한 정책이 우리 대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매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총장님께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총장님. 네.
유니스트를 만들 때 우리 불경 그 대학 교수도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1조를 투입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무환 총장님께서 좋은 대학 하나 키우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유니스트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 남짓 사이테이션, 논문, 그다음에 1인당 교수 프로젝트 수주 우리나라 스탑이잖아요. 사이테이션으로 본다면은 세계 거의 1등입니다. 뭐 1등이 김무환 총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가 투입해서 창업을 해서 가장 성과를 많이 이룬 기관이 저는 카이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텍은 포항 제철에서 했고요. 유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학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력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주제가 라이즈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김무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량을 길러낸다는 데 입장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립대학은 지금까지 뭐 아까 에이스다 아니면 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거는 모든 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대학에서 짜서 돈도 턴키로 줘서 평가도 안 하겠다. 물론 디지털 그건 체크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라이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간 대학과 안 들어간 대학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25만 명이 인구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25만 명 벽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정원 내가 교육부 산하 대학만 50만 명입니다. 정원 외까지 하면 50만 명 넘잖아요. 거기에서 수도권에 25만 명입니다. 근데 작년에 25만 명도 안 태어났는데 18년 후에 이들이 100%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OECD 선진국가에 40% 남짓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대학을도 채 못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지금 없어지는 현실에서 이 운동장에서는 돈 몇백억 준다고 해서 과연 지역대학이 살아날까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으로도 해서 선도 역할을 해서 마중물을 주서 지역을 경제를 일으키고 또 부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글로컬 대학에서 지향하는 학력 인구가 아니고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체제로 가면은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안주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위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마 모든 대학이 혁신안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더라도 아까처럼 수도권에 25만 명 정원을 열어놨을 때는 지역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대학이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는 수도권 정원을 인구 대비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역대학은 거의 저는 다 쓰러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아까 하자 그랬잖아요. 예일대학이 작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재작년 통계에 수익사업을 해서 15조를 벌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12조를 벌었고요. 근데 지금도 대학에다가 수익사업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뉴욕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대학이 교사 학부율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부율도 없잖아요. 지금 수업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고세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교사 학부율, 교지 학부율, 교수 학부율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아파트 대학에다가 수익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왜 개인은 땅을 사서 녹지를 사서 그린벨트를 사서 풀어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대학에 있는 그 노는 땅을 왜 아파트를 못 짓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대학이 어떤 비리 온상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못하게 했고 대학이 돈 버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립자, 법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요즘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 학생의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확 트인 길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대학은 스스로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땀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식 총장님. 전호환 총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제 시간은 빼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동안에 제가 참 이거는 지난 이야기인데 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저하고 인수위원 교육문화분과를 같이 인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를 없애자. 교육부를 없애야 답이 나온다. 여기 교육부 관계자들 들으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모든 대학의 권한은 대학 총장들에게 주고 초중고는 교육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대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토론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프로젝트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도 이게 정거장이지 종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이 교육부에서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발상의 전환을 통해야 된다. 수도권의 정원 없애라. 수도권의 정원 줄여라.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도권 대학 총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돌파구를 파고 나갈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의 오이타에 벳부라는 원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나라 밀양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APU라는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아시아 태평양 대학을 하고 교육은 리츠메칸에서 시키고 토지는 지역에서 되고 돈은 정부에서 되고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했는데 전 세계 108개국에서 유학생이 옵니다. 그럼 인구가 얼마나 불어듣겠어요? 아까 우리 포항공대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대학이 30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거기는 생활은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가 돼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3년 만에 일본 대학 랭킹 탑5에 들어갈 정도로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경남정보대학은 3시 정책을 씁니다. 3시 정책이 뭐냐? 메인 컬리지를 하겠다고. 25살 미만의 학생들은 이제 점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이런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 그게 메인 컬리지.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국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2의 이모작 인생, 이 100세 시대니까 다시 재교육, 이거 오픈 컬리지로 가자. 그래서 오픈 컬리지에서 하나 하고, 그리고 유학생, 우리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 취임사에서도 마지막 부산을 글로벌 국제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글로벌 국제도시인데 우리 유학생들이 과연 몇 명? 아까 말씀하셨죠. 100명, 200명? 안 됩니다. 저는 2만 명을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유학도시를 선포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각 대학의 21개 대학 총장님들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마케팅 하자 이거지. 마케팅해서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유학생을 끌어오자. 서면에 와도 유학생, 남포동에 가도 유학생, 여기 해운대 와도 유학생, 돌아서면 애국인. 이러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야 이것이 이 독특한 이런 이 글로벌 도시가 되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신주쿠에 가면은 10평짜리 라면집이 있어요. 라면집이. 그 라면집에 라면을 몇 종류를 파느냐? 10,000종류를 팝니다. 10,000,000 종류를. 어떻게 10평에서 10,000종류? 라면 면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김치를 넣으면 김치라면이 되고, 꽃을 한 송이 넣으면 꽃라면이 되고, 그리고 된장을 하나 하면 된장라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라면집 사장은 27년, 30년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나카무라 상이 와서 3,500그릇 돌파. 그러면은 다나카 상이 와서 3,501그릇 돌파. 서로 경쟁을 시킨다면. 그러면은 한 그릇씩 다 맛을 보려면은 2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도
이 21개 대학의 이 총장님들이 서로 이런 이 경쟁도 물론 서리적인 경쟁은 필요하지만 서로 융합하고 서로 중복 투자 이런 것은 막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저는 저 연구 중심 대학은 부산에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산업 중심으로 가자. 교육 중심으로 가서 우리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면은 저는 부산이 충분한 이런 이 교육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있죠. 강이 있죠. 산이 있죠.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하려고 해서 글로벌 국제 도시로 만들게 되면은 세계 각국에서 부산을 찾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총장님 고맙습니다. 김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의 리처메이컨 대학의 사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도 대부분 학교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제가 이제 정보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대학들은 리처메이컨 케이스를 연구를 하고 그야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대학으로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전환 총장님과 홍경환 총장님 그리고 부국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저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이 그야말로 필수적입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 라이저 체계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아까도 가버넌스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환 총장님께서 과거에도 리더십보다는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대학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라이저 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환 총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 길게 이야기한다 해서 시간 몇 분 쓰면 됩니까? 1분 정도 하시죠. 1분 정도 해라고? 5분 정도? 그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저 시스템도 우리 김석수 사회자 교수께서 기획처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라이저가 RIS의 후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돈이 수천억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돈 한 몇백억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학과 지자체, 그 다음에 산업체를 연결을 하는 어떤 연구,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A 도시, 제가 그때 밀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밀양에 지금 산업단지도 만들고 첨단 기업도 연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만약에 밀양시장님한테 주된 걸 다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멋진 대학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올 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꼭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도시가. 거기에 맞는 어떤 기업들이 생기면은 도시가 그 나름대로의 삶이 질적인 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산이 대학이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셨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많은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래서 RIS는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 재수를 해갖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잠수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고로 선정이 됐는데 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총장단 그다음에 산단장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 맞는 이렇게 부산 지자체 실정에 맞는 대학 육성이 저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이라든지 우리 부경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중심 대학은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야 됩니다. 교육중심하고 다르잖아요.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라이즈를 통해서 그리고 글로컬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해서 대학을 육성하면은 부산도 대학 중심 혁신 성장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짧았나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총장님 다음 말씀해 주시죠. 요즘 대학가에 떠도는 아주 농담 가운데 하나가 이 라이즈 때문에 시어머니 한 분 더 모시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육부가 시어머니였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다시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학과의 관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현재 일반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산학협력과 같은 경우에 3명 내지 4명, 서너 명 정도가 사실은 대학과 관련 맺고 있는 인원의 전부이거든요. 물론 박형주 시장님께서 이 지산학협력과를 국으로 올려가지고서 좀 더 확대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이나 역량이나 경험이 사실상 지자체 안에서는 대학과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좀 잘 펼쳐나가야 될 잘 구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전에 이성건 부시장님께서 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새로 잘 구성하고 있다는 부분 안에서 사실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한번 잘 지켜보고 같이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평적 관계를 질문 자체가 수평적 관계인데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제일 관건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대학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부산 같으면 21개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좀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자유를 많이 허용해 주는 것, 이게 아마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제일 첫 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지자체와 대학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이 지역 혁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세부 과제를 지자체와 대학들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런 세부 과제가 모여서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부 과제도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게 될 때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국총장님, 너무 시간까지 고려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총장님께서 아까 라이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저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이거 약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요 안에는 대표적으로 플래그십 사업으로 하나가 등장한 게 지금 5월까지 제안서를 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면 이 안에 RIS 사업, 이거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입니다.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링크 사업이 역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한 라이프 사업과
전문대학의 하이버 사업이 이쪽으로 재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대표적인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하던 사업 체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별 사업의 영속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생각에는 라이저 체계라고 하는 큰 플랫폼 속에 개별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들이 아마 지속성을 가지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그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기획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분배한다는 것, 그리고 성과 관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로컬 대학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5년에 한 1,000억 정도에서 5년 사업인데, 지난번 제가 참여했던 TF에서 저는 이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크게 두 축으로 하자고 이렇게 교육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 축은 우리 아까 어느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 10개를 만들자. 이건 이제 국립대 중심으로 가는 게 낫겠다. 지역이니까. 그리고 30개, 제가 30개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면서 30개의 글로벌 학문 단위 육성하는, 그러니까 국립대 외에 일반 지역의 사립대 중에서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연계한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10개 플러스 이제 30개 이렇게 제언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게 합쳐진 형태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여러 총장님들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국립대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건 예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질문할 게 많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뭐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을 주려고 해도 대학에게 좀 거기에 준하는 혁신을 도모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범위는 이번에는 열어놓을 테니까 대학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총장님께서는 총장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혁신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우리 홍경환 총장님, 그리고 김대식 총장님, 장영수 총장님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혁신. 아까 우리 김대식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가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원래 소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소가죽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죠? 허리띠가 바뀌는 과정들 한번 보시죠. 이게 이런 걸 혁신이라고 하는데, 대학에 그만큼 급박하게, 그만큼 절박한 시대고 그만큼 급하게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럼 뭐 혁신의 내용들 막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학과 간 벽 허물기 혹은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반 여러 가지 했던 제반 제도들의 유연화, 혹은 꼭 빠지지 않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융합과 복합, 융복합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교육의 재구성, 아까 우리 김문환 총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혁신이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재구성하는 어떤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어쩌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기초적인 어떤 교육들을 차곡차곡 다시 가르쳐주는 어떤 작업들이 더 선행되어야 할 학습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교육 체계들로 더 전환시키는 작업들도 사실은 정작 필요한,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작업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네 분의 총장님은 4년제 대학의 총장님이시고 저는 전문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지금 2023년의 화두는 AI입니다. 여기에 챗 GPT가 있고 AI가 있고 웹 3.0이 있고 그리고 가상인간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고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여기 KNN 2023 지역 교육 공권 포럼에 나오는데 제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뭐 1분 30초 만에 답을 내주는 겁니다. 거기서 하면 그건 뻔한 이야기고 우리 대학은 좀 과감한 혁신을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별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완전 맞춤식으로 가야 되겠다. 전자과는 삼성전자과를 지금 하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과 그리고 화공 이것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네이밍을 도입을 합니다. 화장품도 SROD 세계적인 화장품 이미 했고 그리고 헤어 이런 부분 피부 이런 거는 약속명가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우리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좀 하나의 좀 변화인데 그리고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전라남도 신안에 가보면은요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안의 섬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보랏빛 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작년 한 해에 찾은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보랏빛 섬에 오기 위해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 군수하고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은 100% 무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70%의 무료 입장객이 온다. 이게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가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첫째, 대학 교수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돼지 3마리는 부산 톨게이트까지 끌고 오는데 교수 3명 데리고 오기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변화를 교수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요즘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 차원이 틀립니다. 모든 것이 이 휴대폰 안에 지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죠. 내가 대기업을 전국에 돌면서 대기업 회장들, 뭡니까? 인력 관리하는 상무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된다. 인성교육이 잘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맞춤식 교육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도 이 가감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 교육의 혁신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여러 군데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총장님들께서 시어머니 하나를 더 모시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또 이 지자체에서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한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 총장님.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대학은 오늘 앉다 보니까 저 혼자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부총장님하고 제가 국립대학인데 특히 국사립은 확연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완전히 다른 대학인데 특히 김대식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립대학의 혁신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속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혁신을 위한 동참,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고 또 그에 따른 책임론에 따라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총장도 서로 좀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학에도 사립대학 이상의 자율권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학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말씀 나온 것처럼 국립대와 사립대가 서로 다른 만큼 목적하는 바도 다르니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이든 뭐 글로컬 사업이든 이 모든 것들이 좀 분리되어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지자체 넘겨줘도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고유의 어떤 교육 정책 자체가 혼돈이 오고 또 그에 따른 혼선도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자체에 넘어오는 이 라이즈의 거버넌스가 좀 더 정책적인 배려를 좀 세분화해서 세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에 대해서는 키워드는 저는 대학의 자율권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확대가 과감해야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책적인 세분화 세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경영학자인데 우리 장 총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특정 산업이나 영역의 생존이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걸 굳이 우리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부문 산업에다가 국한을 시켜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기존 경쟁자라고 하는 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국 내에 얼마나 많은 경쟁 고등교육 기관이 있는가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다음 세 번째가 대체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까 김대식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챗G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는 외국의 미네르바 스쿨 같은 우리 한국에 이제 태제 대학이 론칭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학생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의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과연 우리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수요자의 협상력과 관련해서 어떠한가. 그리고 공급하는 인력들에 대한 수요자인 기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 대학에서 창출한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현재 우리 지역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 많은 21개의 대학이 존재합니다. 이 21개 대학이 협력과 공유라고 하는 큰 가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협력, 대학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한 혹시 총장님들께서 뭐 좀 묘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식 총장님부터 부국 총장님, 전환 총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연 3년 동안에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외부로 유출이 됐을까? 여기에 어느 정도 정주하고 있을까? 이걸 조사해 보니까 69%가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31%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부산에 기업다운 기업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에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로컬 대학을 만들겠다 해서 그 벽을 허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산의 21개 대학들이 어떤 한 분야에 특성화된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학점 받으면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이런 또 MZ세대에 맞는 이런 기업들을 좀
유입하는, 그러니까 유치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는 가장 우리 대학의 21개 대학 총장님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오늘 이제 KNN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자리가 좀 자주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금년에 준비하고 부산에서 대학들이 어떤 상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대학에서 좋은 정책을 펴내도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눈높이에 맞는 이런 교육 체제를 우리 대학 총장님들끼리 서로 맞대고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예. 지금 이 우리 지역의 대학 사이에 협력과 공유는 현재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 대학들끼리 경쟁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대학들 사이의 협력과 공유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각 대학,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혁신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별로 다 소속 대학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지자체별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에 내부는 결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그 지자체와 그쪽 그룹과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부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더 긴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 부산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총장. 예,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오늘의 경제 산업을 이룬 게 교육의 힘인데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제가 조선공학 전공이고요. 전국에 한 4년제 조선공학과가 한 20개 조금 모자라게 있는데 카리큘럼이 서울대학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능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교육 문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취업률이 높은 대학, 내 인생을 바꾼 대학, 책 이름이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40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인트 존스 대학은 고전 읽기만 100건 해가지고 졸업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100%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0% 남짓 대학원을 갑니다. 박사학위 취도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게 대학원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리더 대학은 박사학위 졸업생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든요. 그 대학은 대학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동명대학으로 가서 그 대학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모형을 따서 만든 게 두잉 교육입니다. 두잉은 무학점, 무학년, 무티칭입니다. 우리가 계속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자원 공유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나게 라이징 산업입니다. 이 창출뿐만 아니고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고등학교도 반려동물만 하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국립대학이 20년 이상 부산에 대학동물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도 그걸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땅을 국가로 기부를 하면서 대학동물병원이 오죠. 반려동물 인구가 가장 부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단과대학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에는 학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과 뭐 이래. 대학을 만들으니 거기에 학생이 많이 몰려왔고요. 등급이 2.5등급입니다. 간호대학하고 같습니다. 요즘 교육대학이 상당히 등급이 많이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꼭 우리가 대학 동물병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같이 학령 인구 시대에 서로 진주는 반려동물이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 대학병원의 매출이 아마 제가 이 수치를 밝히기는 좀 그러니 우리 부산에 있는 조그만 지역의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없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립과 사립, 국립과 사립 이거 구분하지 않고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학점 교류도 할 수 있고 최근에 부경대학 우리 장영수 총장님 통이 참 크시더라고요. 그 동서대하고 금융입니까? 쪽으로 학점을 가감히 공동 졸업을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협력을 하게 되면은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를 다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백허물기는 지역도 넘고 그 다음에 사립과 국립도 넘어가는 그런 과감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대학이 살아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총장님 그 말씀 중에 또 우리 동명대학교 깨알 같은 홍보도 쭉 해주시고 제가 못하게 하려고 앞에 두잉대학 소개를 드렸는데 또 역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총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하나의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경대학과 동서대학이 한 1년여 전부터 공동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금융도시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금융 쪽의 인력 양성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동서대학과 함께 교육 과정을 똑같이 짰습니다. 똑같이 짜고 공동학위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공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2024년부터 학생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아대학, 동의대학과 부경대학이 함께 비교과 과정을 또 개설을 해서 디지털 인력 양성 사업을 과기부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 또 부산대학하고는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부경대, 부산대, 카이스트 그 위에 서울의 연세대 이런 등의 경북대 이렇게 해서 양자대학원을 또 공동학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공유대학이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대학이 다 같이 인력 양성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모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 총장님께서 부산 지역 대학 간의 공유 협력 모델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참 참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에 총장님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교육 서비스, 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분간 정도 플로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수혜자로서 바라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21개 대학이 어떠한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없으세요? 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 강승우라고 합니다. 네. 질문 해주신 거 대답해드리면, 저는 이제 4학년인데 사실은 부산대도 그렇고 다른 문과생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일자리 걱정이나 이런 게 좀 덜하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런 사업과 같이 지역 혁신 사업과 같이 이런 걸로 통해서 지역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모두 이제 다 협의해서 다 융합을 해서 좀 그런 걱정 없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아까 기조 발표하고 할 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으로 그 기업을 좀 이전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속으로 지역에 과연 인재가 없을까요? 혹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건 아닐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건 우리가 가릴 계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 사회에도 부산대를 위시해서 21개의 대학들이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필요로 한 역량을 잘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도 또 산업계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없으세요? 아까 한 분이 더 있었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대에 재학 중인 국제학부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4학년 분과는 조금 다르게 2학년이라서 아직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정말 문화생활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많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주를 하려면 문화생활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에서나 부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총장 저희가 우리 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아니고 의원님이신데, 의원님 생각하실 동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라이저 체계하고 RIS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부처마다 또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적어도 교육부하고 유관한 그런 사업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은, 제가 이제 총괄센터장 하는 이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29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145억이 5년간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관련한 부분, 그리고 R&D 관련한 부분, 그리고 정주 여건을 높여서 학생들의 정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 돈들이 지역 정주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이 직접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RIS 사업 연계해서 지방정부가 또 다른 부처, 그리고 부산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의 청년들이, 또 부산 외 청년들이 우리 부산 지역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이 수도권 서울을 많이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부산 말고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우리 부산을 오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가 너무 좋습니다. 부산이 이제 굿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워낙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 빈곤감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병수 의원님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시는데 박수 한번 치면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2학년 학생, 우리 부산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적인 이런 어떤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로부터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사람들 자체도 보면 좀 이렇게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경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호남 지역에 비해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최근에 와서는 무슨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인터내셔널 또 아트 센터, 클래식만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도서관을 여러 개를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이번 달에는 뭐 음악부터 갤러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트페어도 우리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 달에는 어디 가면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다, 어떤 작품들을 내가 접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이벤트를 내가 접할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인 사이트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부가 보면은 이제 무슨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의 완화나 철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 이제 하신 것들은 내용들이 보면 주로 이제,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원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또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수익성 있는 곳으로 좀 재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등록금 문제라든가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봅니다, 수입은. 그런데 그 이외에도 뭐 대학 발전 기금이라든가 또는 동창들로부터의 어떤 기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대학에도 만약에 1년 예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총장이라든가 학교가 계획되어 있지만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고, 또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몇 %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데서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든가 하면서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또 안목이 있으니까 될성 싶은 회사에다가 좀 이렇게 밀어주거나 투자를 해서 그것이 한 5년 후나 10년 더 되면 리턴으로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재원의 활용도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아마 규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런 규제를 이러이러한, 아까 우리 전화한 우리 총장님은 왜 남아있는 토지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삼으면 안 되느냐, 그것도 뭐 좀 생각이기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적인 그걸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완화돼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좀 심부름을 시켜주시면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대학 혁신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 혁신 사업들이나 또 대학 혁신을 위한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교육부나 또 재정당국인 기재부나 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이런 측에 뭘 바라시는지 이걸 5분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해주십시오. 단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부총장님. 예. 우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은 경상수지를 맞추는 데에 급급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선 등록금에 관해서 이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명목상 대학의 자율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율권의 그 핵심 요소가 되는 그 등록금에 관한 그런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학은 지난 15년 동안에 이러한 대학 스스로 가진 이 그 자율권을 사회 공공의 이익 때문에 스스로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해 왔습니다. 결국 이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때의 그 재정적 부담은 대학이 스스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15년간 누적이 되어 온 것이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한계에 도달했을 뿐더러 그것이 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가 어떤 생산적인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킨 이런 결과로 초래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그 공익 목적에서 침해해온 대학의 자율권, 그로 인한 대학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매우 기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재정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재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규제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뭐 규제 혁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많은 영역에서 이 파지티브한 규제를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없앤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으로 완전히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정말 공익상 필요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다 맡겨두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대학의 자율권 존중이죠. 이런 것이 가장 기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총장님. 네, 서명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 우리 부국 총장님 말씀대로 자율권은 뭐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대학의 재정을 제가 보건대는 세 그릇이 균등하게 가야 된다. 하나는 대학의 자체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산하 협력이 되었던 어떤 형태는 국사립이 좀 다르다 하지만 우리 전환 총장 말씀하신 요 밥그릇과
그다음 대학 등록금의 그릇, 그리고 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사회 동창으로부터의 어떤 지원, 요 세 그릇이 세 개가 균형을 맞추면은 대학은 아주 자유롭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중에 규제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동창회가 되었건 지역사회의 등망이 있으신 분이 발전기금을 내시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립금을 몇 % 이상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돈을 쓰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 쓰지 않을까, 항상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규제를 아주 촘촘하게 얽다 보니까 이 그릇이 균등하더라도 사용은 불균형하게 사용이 되거나 사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릇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학은 항상 똑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지자 형태를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대학이 앞으로 정방향으로 목표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 있죠. 그 제 고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어항 키우는 물고기입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한 맥시멈 7cm 자랍니다. 연못에서 키우면 한 50cm까지 자라고요. 아마존 강입니까? 강에서 그 잡히는 고기는 1m 50까지 자랍니다. 그 아까 우리 여학생이 질문한 거, 왜 우리 대학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없을까? 미시간 대학 있죠. 아나바에 있는 미시간 대학입니다. 인구 30만입니다. 100몇 년 전에 지은 콘서트홀이 5,000명의 관중 객석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화 콘서트홀이 예술의 전당 2,000 몇백 석밖에 안 되잖아요. 왜 100년 전에 콘서트홀을 대학에 지어줬을까요? 학생이 거기서 공연을 하면 아까 크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 축구장 있죠. 이 세계에서 가장 관중을 많이 였습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왜 대학에 주죠, 그걸? 왜 모든 지자체라든지 이래 띄워놓느냐, 이 말이야. 지사과학단지를 왜 저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산속에 아무도 안 가는데, 인구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산대학 뒷땅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공원인데 녹지입니다. 예, 그 공원 일몰제 되면서 제가 시에다가 땅 10만 평만 주면 거기에다가 창업센터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대학 중심의 문화 창업 생태계가 되어야만이 저는 도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대식 총장님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발상의 전환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지역대학 얘기하면서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만 얘기했지, 정작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 혹은 그 인근 지역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한테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지역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까지 지역 대학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들이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같이 죽는다라는 좀 운명 공동체라는 어떤 의식들을 좀 많이 많이 더 키워낼 수 있지 않겠나. 예컨대 뭐 미래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 저희 학교가 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염 문제라든지 인근에 있는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그러면 지역 사회의 주민들도 그만큼 많은 호응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과 대학과 학생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까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감한 혁신을 하고 규제를 풀고 이래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또 넘기겠다.
이걸 우리 한번 믿어봐야죠. 한번 믿고 어떻게 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처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께서 질문한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 록펠러라는 사람이 사회 기부를 해가지고 25개 대학을 만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제가 시카고 대학을 한번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느냐, 이러기 때문에 1학년부터 전혀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럼 뭘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반드시 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100권의 책을 읽지 않고서는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강한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구글이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생산된 것만 들어도 학점을 주고 대학 졸업장을 주는 시대가 오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개교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학의 판도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는데, 이 MZ세대들의,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의 이런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지역이라는 이런 한계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LA에 가보면은 그 헐리우드가 본산인데 실질적인 학교는 뉴욕에 있거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부산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생각, 젊은이의 뜻을 읽지 못하는 우리 대학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항에 지금 교육부에서 모든 권한을 대학 총장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폭넓게 큰 틀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 총장님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풀어나가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부산에 정주를 하고 안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하시겠다 그러면 이 큰일이다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들께서 또 우리 학생 일부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 문제, 대학의 위기 문제, 또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정책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더 큰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총장님 한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꽂혀 있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Let knowledge serve the city입니다. 대학이 지역에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위기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했지만 대학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경영학자인데요. 근데 최근에 한 7년간 대학 경영에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미국 대학의 케이스나 여러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은 이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된다. 또 대학은 지역과 도시를 변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대학은 지역과 도시의 글로벌 인재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은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에 공급한다. 그리고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 기관이다.
그러면서 대학은 지역의 창의성과 공공의 토론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도시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어느 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저쪽에 슬로건에 부산 먼저 미래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산 먼저 사실은 지산학 협력 도시를 주창을 했고 현재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무지향에 이런 실효성 있는 지산학 협력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어서 우리 부산 지역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여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잘 극복을 하고 지역의 21개 대학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5분의 총장님과 플로에 계신 여러 전문가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토론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